안녕하세요. 종로 실버대학 어르신들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가족과 지인분들과 함께 보내기 어려우시죠? 저희 실버대학에서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실버대학 댄스, 트롯 댄스, 수어 댄스, 그리고 생각하는 동화가 있겠습니다. I was dancing with my darling to the Tennessee waltz when an old friend I happened to see. I introduced him to my loved one, and while they were dancing, my friend stole my sweetheart from me. I remember the night and the Tennessee waltz. Now I know just how much I have lost.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they were playing the beautiful Tennessee waltz. Tennessee waltz. Now I know just how much I have lost.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they were playing the beautiful Tennessee waltz. I remember Tennessee waltz. Now I know just how much I have lost.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they were playing the beautiful Tennessee waltz. The beautiful Tennessee waltz. West of Santa Fe. We were 17, but he was sweet and it was true. Still I did what I had to do, 'cause I just knew. Summer Sunday nights, we'd sink into our seats right as they dimmed out. 세상사수고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은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은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세상 사수 고백이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은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은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은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은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똑같은 인생 나나 똑같은 세상 지지고 볶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나나 똑같은 세상 얼쑤 너나 너나 수많은 사연 나나 수많은 눈물 지지고 볶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 한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너나 수많은 사연 나나 수많은 눈물 너나 너나
포기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 몇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공간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공간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먼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신나게 모두 쳐보세요. 박수 4번. 박수 4번.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역시 원수. 세월의 서러운 눈물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루라 자, 힘차게 박수 쳐보세요. 묻지 박수 마세요 4번. 물어보지 마세요 박수 4번.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이놈의 숫자가 따라오네 다들 쭉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옆으로 박수.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녹아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루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녹아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루라 세월아 가지를 마루라 자, 신나게 들어보세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자, 어깨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어깨를 안으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하나, 둘, 셋, 넷.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자, 신나게 흔들어보세요. 자, 어깨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깨를 안으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하나, 둘, 셋, 넷. 찐이야 완전 찐이야
탐험을 좋아하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속에 집을 짓고 매일 탐험을 하며 숲속에 다친 동물이 없는지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풀을 헤치자 죽은 어미곰 곁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새끼곰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미를 잃고 슬프게 우는 새끼곰이 매우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어미를 잃은 게냐? 불쌍한 것. 할아버지는 새끼곰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며 키웠습니다. 곰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도 지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곰을 사랑했고 곰도 할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곰은 무럭무럭 자라 이제 할아버지의 그늘이 되어줄 정도로 자랐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이놈의 날씨 왜 이렇게 덥냐? 아이고 지치네 지쳐. 할아버지는 더위에 지쳐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단잠을 자고 있는 할아버지 얼굴 위로 계속해서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녔습니다. 에이 이놈의 파리가. 곰아 내가 옆에 앉아있다가 내 얼굴로 파리가 날아오면 쫓아버려라. 곰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파리가 날아올 때마다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휘둘러 쫓아도 파리는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날아오는 파리의 곰은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파리는 곰을 약올리기라도 하듯이 다시 할아버지 얼굴에 앉았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곰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다가 한쪽 구석에 있는 커다란 돌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곰은 커다란 돌을 할아버지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려 금방이라도 칠 기세로 서 있었습니다. 곰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내려치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든 할아버지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돌 내려놓지 못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곰이 아무리 똑똑해도 곰의 지혜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곰은 할아버지를 위해 파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할아버지를 해칠 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생각이 어리석어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즐거우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종로 실버대학의 강정곤 학장님의 마인드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실버대학 학장 강정곤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소중한 노년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한평생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행복을 물질적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을 가지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동안 사람들은 정말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얻고 또 누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사시고 황혼에 또 이제 접어들으셨는데 이제는 조금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설령 가졌다 했을 때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은 또 지나면은 또 뭔가 허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 물질적인 것으로는 만족과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졌다 싶어도 또 돌아서면 뭔가 아쉽고 허전하고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새로운 걸 잡아보려고 또 새로운 것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한평생을 마치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의 소소한 기쁨이나 또 행복은 여러분들이 좀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 지나놓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행복은 정말 어디에서 느끼고 또 얻을 수 있냐면 바로 마음에서 느끼고 마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을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즐거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유엔에서 정한 이 연령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옛날에는 60세 넘으면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환갑잔치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 60세는 노인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기에 보면 이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이 국제기구라는 게 있어요. 유엔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엔에서 정한 이 연령 기준에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이고 66세에서 79세까지 중년이고 80에서 99세가 노년이고 이제 100세 이상이 돼야 초고령이다라고 이렇게 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79세까지는 이 중년이에요, 중년. 80세가 넘어야 노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장수 시대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난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활도 좋아지고 의료 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사람들이 잘 죽질 않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까지 사람들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산다고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좋은 것이죠. 자, 여기에
어떤 분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글이 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신 고 강석규 박사님이시에요. 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95세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이 글입니다. 우리가 좀 이 글을 보면 많은 생각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95세 노인의 숙인데 강석규 박사님이 직접 쓴 글이라고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내 나이 65세 때 모든 사람의 축하 속에 당당히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나이 65년의 생애에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범이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되기만 도덕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를 보면 내일에 해당하는 기나긴 세월의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에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내 스스로가 늙었다고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도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기편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으려면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매일 당신을 위해 당신이 바라는 일을 하고 당신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한 일을 하며 사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고 그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랍니다. 이 수기는 고 강석규 박사 호서대를 설립한 분이 실제 나이 95세에 쓴 글입니다. 95세에 영어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여 103세에 별세할 때까지 어학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대로 마지막만큼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며 후회 없이 살다 눈을 감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수명이 굉장히 늘어서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우리 노인분들이 이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사망은 늦어졌는데 병치레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보통 우리가 건강하게 그래도 살 수 있는 이 수명이 7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오늘날 이 평균 수명은 81세예요. 그러니까 11년 이 건강하게 사는 수명 70세에서 평균 수명 81세, 다시 말하면 11년 동안 어떤 삶을 사냐면 병치레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돌아가신 연령대가 85세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4년 가까이 노인분들이 병치레를 하다가 돌아가신다는 그런 이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평균 한 81세를 살지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70세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70세 이후부터는 온갖 병치레를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기간이 바로 11년, 14년이나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년을 보내는 거는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많은 노인분들이 진짜 어렵게 힘들게 진짜 건강하지 못하게 또 마음이 정말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든지 아니면 아무 또 이 하실 일이 없어서 사회에서 마땅히 뭔가 하실 일이 없어서 이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오늘날 이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중한 노년을 우리가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또 동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1979년 미국 오하이오주에 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신문에 모집 광고를 냈고 과거로의 수영여행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것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이 노인이 6박 7일 동안 생활하는 거였어요. 실험을 하기 전에 면접과 신체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노인분들한테는 무슨 실험을 하는지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재미있는 이벤트다. 그 정도만 이야기해줬어요. 시골의 허름한 수도원에 7일간 생활을 하는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1959년으로 돌아가 마치 20년 전의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현재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7일간의 삶이었어요. 환경도 20년 전처럼 다 꾸며놓고요. 그리고 TV나 라디오에서도 10년 전 그 시대의 방송들이 나왔어요. 또 심지어는 그들이 보는 신문 잡지도 다 20년 전 거였어요. 그래서 7일 동안 그 안에서 20년 전 생활로 돌아가서 그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이 실험에 참가할 때는 몸도 가누기도 힘들고 생활하는 것도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이 실험을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젊어진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몸도 생활하는 생활력도 젊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었던 이 노인들이요,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모든 것들이 좋아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 마음에서 나는 20년 전에 돌아왔어. 나는 지금 70대가 아니라 지금 50대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진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몸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몸도 가누기 어려웠던 분들이 막 스스로 청소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먹는다 그래서 좋아. 이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릇이 보이죠?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그릇은 뭘 담느냐에 따라 국그릇이 되고 밥그릇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릇이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 어르신들처럼 우리의 노년의 삶은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무료하고 힘들고 또 병치레하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많이 가졌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실험 영상을 보여줬지만은 7, 80세 되는 노인분들이 일주일 동안 20년 전으로 돌아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70살이 아니라 50살이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생각을 하고 20년 전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몸도 마음도 생활도 다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마음도 모든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마음먹기 달렸다. 행복도 우리 마음에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은요, 서로 이 마음과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 흘러야만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서로 사귀고 어울리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서로 흐르고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래 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해져요. 부모가 자식과 마음이 나눌 때, 마음이 또 흐를 때, 마음을 또 같이 할 수 있을 때,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둘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고 할 때 부부 사이는 행복하고 좋아지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고 마음이 흐를 때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즐거워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삶도 행복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이 흐르지 못하면,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면 그게 가장 불행한 거고 또 마음에 병이 들고 육체에 병도 들어요. 부부 사이에 마음이 흐르지 않을 때 얼마나 서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천생연분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흐르지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흘러야 행복해요. 가진 게 없어도 부부간의 마음만 서로 함께 흘러봐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 비록 가진 게 없어도요, 서로 마음만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흐를 수 있어 봐요.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내 주변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 사람과도 진짜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마음이 흐르고, 마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 마음에 있는 대화도 나누고, 그래 지내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또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함께 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흐를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전기에 전구다마에 불이 들어와 있고 수돗물이 콸콸콸 나오죠. 이 전기는 이 전선을 통해서 이 전구에 전기가 흘러와 가지고 불이 켜지는 거예요. 수돗물은 저기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와 가지고 수도꼭지를 통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육체에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되고 그래서 흐르고 함께 할 때, 다시 말하면 행복과 건강과 즐거운 삶은 바로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흐를 때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 꼭지의 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정수장에 있는 물이 흘러와야 되는 거고, 전구다마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저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흘러와야만 전구다마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마음이 이렇게 흐를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만 담고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만 담고 살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좋아 보여도 내 생각도 한번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또 보고 듣고 내 마음에다가 또 이렇게 받아서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말만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이 말만 담다 보면 오해를 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막 부딪혀서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맞다 해도, 내가 옳다 해도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지?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그 말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발견해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서로 마음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말은 비록 저렇게 하지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아, 남편이 나한테 막 투박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이고 투박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생각해 주고 염려해 주는 말들이구나.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다 나를 잘 되라고 저렇게 마음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또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다가 마음을 담고 산다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셨겠지만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누리고 한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잠깐의 기쁨이 있어도 또 돌아서면 또 허전하고 또 뭔가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육체 안에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도 한번 내려놔보고 내가 옳다는 것도 한번 내려놔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을 이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또 표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주고 받고 하면서 마음을 담으면 정말 우리는 부부 사이 행복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행복해지고 우리 주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종로 실버대학의 이 마인드 강연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마음의 그릇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르신들, 이 시간을 통해 노년이 행복해지는 비밀을 발견하셨나요? 온라인으로 즐거워지는 종로 실버대학.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